베트남의 왕이 죽고 내전이 벌어지자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광송주의 지사 후인보였습니다. 후인보는 황제에게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취교조책, 베트남을 다시 차지할 계책이었죠. 그는 베트남이 분열되어 있으니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진언했습니다. 송태종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후인보를 불러 자세한 전략을 들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노다손이 개입합니다. 노다손은 반대파인 후인보가 수도 개봉으로 와 황제의 환심을 사는 것을 꺼렸죠. 그래서 후인보를 부르면 기밀이 새나갈 수 있다면서 인근 호북성과 안휘성에서 군졸 1, 2만 명을 차출해 보내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청했습니다. 귀가 얇은 송태종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송나라 당파 싸움 덕분에 베트남은 큰 위험을 덜었습니다. 이제 막 중국 대륙을 통일한 송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총력전을 선택했다면 베트남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송나라 군대는 강력했던 당나라군 편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그림을 보면 말까지 갑옷으로 보호한 개마무사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기병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소연을, 즉 석궁을 든 병사들도 많은데 사거리와 위력이 현대 소총 못지않았습니다. 바다에서는 대함대를 출격시킬 수 있었죠. 송나라는 무역국가이고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당파 싸움 때문에 원정군 규모가 줄긴 했지만 3만 대군이 베트남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장군들이 나라 존망 위기를 어린 황제로 수습할 수 있겠느냐며 레호안을 황제로 옹립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들은 레호안 집에 몰려가 황제 폐하 만세를 외쳤죠. 레호안은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라며 짐짓 사형했습니다. 승강이가 계속되자 황제의 어머니인 두옹반 응아가 사람을 보내 황포를 올립니다. 이렇게 레호안이 황제가 되면서 딘 왕조는 12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980년 여름 송나라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후인보가 이끄는 중군은 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바익단강 동쪽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좌군에 해당하는 수군을 기다렸죠. 손전응의 우군은 베트남 랑선을 통과해 치랑에 당도했습니다. 베트남군은 이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연전연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송나라군은 전군을 한데 모아 예수도 다이라를 거쳐 호아르로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군이 바익단강 어귀에서 저지됐습니다. 덩치가 큰 송나라 군함들은 물에 잠기는 부분이 깊었는데 베트남군이 강 바닥에 말뚝을 박아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후인보는 북쪽의 손전응에게 남하에 합류하라고 독촉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전응은 강을 건너야 하니 수군을 보내달라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바익단강 하류에서 베트남군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겨울 어느 날 밀물로 수면이 높아졌습니다. 때마침 강하게 불어온 순풍을 이용해 송나라 군함들이 목책을 넘었습니다. 베트남 수군은 대패해 배 200척을 빼앗겼습니다. 드디어 수군과 합류한 후인보는 진격을 재개했습니다. 홍강상박주의 거미줄처럼 얽힌 강들을 건널 때 수륙 양동 작전은 매우 효율적이었죠. 베트남 레호안은 전면전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레호안은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승리에 도취해 있던 후인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는 떠있겟에 군선을 대고 레호안이 항복하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송나라 병사들은 경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베트남군은 한밤에 강을 건너 송나라군을 기습했죠. 일대 혼전이 벌어졌고 총사령관 후인보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판도가 일시에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병력 수는 송나라군이 더 많았지만 베트남군은 상대가 혼란을 수습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송나라 중군은 거의 괴멸돼 패주했습니다. 육군과 헤어진 수군도 그대로 홍강을 타고 내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송나라 우군의 손전응은 난처해졌습니다. 손전응은 군대를 조금 움직이다 적을 찾을 수 없다는 구차한 이유를 대며 철수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것은 자기가 아닌 후임보이니 누구나 자신의 철군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분노한 송태종은 손전응이 패잔병을 이끌고 돌아오고자 감옥에 가두고 혹독하게 신문해 죄를 자백받은 뒤 처형했습니다. 또한 관리들을 보내 수군 지휘관들을 체포해 다수를 처형했습니다. 송태종은 더 이상 베트남 정복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